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웨비나의 진행을 맡은 이소연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생태 모방 기반 환경오염 관리 기술 개발 사업 웨비나는 오늘부터 11일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총 3일간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무관중 온라인 세미나로 기획이 되었는데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웨비나의 주제는 자연에서 찾은 열쇠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다인데요. 이러하듯 생태 모방 기술은 자연 현상을 비롯해서 살아있는 생명체의 기본 구조와 원리, 그리고 메커니즘으로부터 얻은 영감을 통해 이를 공학적으로 응용한 기술로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3일간의 웨비나에서는요, 생태 모방 기술 개발 현황과 국내외 연구 동향 사례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그린 뉴딜 시대 핵심 기술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 모방 기술의 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진행되는 1일차 프로그램은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이화여자대학교 최재천 석좌 교수님의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한국기계연구원 김완두 연구위원님, 그리고 호모 미미쿠스 김선중 대표님의 기조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기조 강연자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프로그램을 위해 참석해 주신 연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께서는 가볍게 목례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초청 강연을 준비해 주신 이화여자대학교 최재천 석좌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기조 강연의 첫 번째 연사이신 한국기계연구원 김완두 연구위원님 접속해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연사이신 호모 미미쿠스 김선중 대표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행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사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웨비나의 모든 발표 자료와 영상에 대한 무단 복제와 배포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행사 종료 후에 초청 강연을 제외한 해당 웨비나 영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사전 등록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소정의 경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해당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 올려주신 분들이나 웨비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다양한 소감 남겨주시는 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의견을 남겨주실 때는요, 사전 등록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속과 이름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김완두 연구위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준비가 되셨으면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가 잘 됐습니까? 네, 잘 됐습니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계연구원의 김완두라고 하고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강연을 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맡은 그 강연의 주제가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혁신적 환경기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생태 모방 기반의 환경오염 관리 기술 개발의 국내외 기술 개발 동향과 사례에 대해서 좀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연에 앞서서 뭐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기계연구원에 이제 1982년도부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40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공을 기계공학을 했습니다만, 기계와 함께 요즘은 자연을 더 가깝게
지금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제 이름을 치시면 그간에 제가 강연을 했거나 또는 자연모사, 생태 모방에 관련된 여러 그 TV 동영상들을 제가 좀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네이버나 이 검색 엔진에 제 이름을 딱 치시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제 이름 뒤에 자연자를 같이 더 붙이시면 더 정확한 자료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히 마치고요. 오늘 이제 최조춘 교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상당히 뜨끔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여러분이라면 최 교수님을 모시고 정부 과제를 좀 시도를 몇 번 했었는데, 예, 그때마다 좀 잘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 과제 안 된 종합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다행히 또 최 교수님 최근에 또 다른 좋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셨다고 해서 아주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중에 키워드가 지구 용량 초과의 날이라는 단어, 그 다음 인류세라는 말, 그리고 오늘 키워드 중에 하나인 자연 생태계,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 그리고 이제 저는 자연모사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환경부에서 쓰고 있는 생태 모방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술 개발 동향 중에 특히 그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 관리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에 관련된 이 자연모사 기술 또는 생태 모방 기술에 대해서도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 용량 초과의 날, 아마 환경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 용어에 조금은 익숙하실 겁니다. 지구 용량 초과의 날이라는 게 지구 자연 생태계가 감당할 만한 기준을 1년 365일을 기준으로 할 때, 예를 들면 7월 29일이라고 하면, 지구 용량 초과일이 7월 29일이라고 하면 7월 29일이 되면 1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지구 자연 생태 용량을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소진하고 나머지 8월 1일부터는 이제 자연 생태계가 훼손돼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그 코로나 사태 이전에 19년도에 7월 29일이었다가 작년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고 있는 이후에 인류가 활동이 줄어듦에 따라서 3주가 늘어났습니다. 8월 22일이 됐다가 다시 올해는 7월 29일로 됐죠.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4월 5일만 되면 이미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자연 생태 용량을 다 소진했다는 얘기죠. 4월 6일부터는 자연 생태가 훼손돼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그 IPBES라고 하는 데서 팬데믹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람의 액티비티, 그러니까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서 팬데믹 사태에 책임이 있다. 이런 이제 분석 보고가 나온 게 있죠. 그래서 인류에 의해서 사실은 기술 발전은 되고 있습니다만 기후변화가 유발이 되고 또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고 생태계 질서가 교란됐다. 이름으로써 팬데믹 사태가 초래됐다라고 이제 분석하고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인류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안스로포스인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현 세대가 이를테면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뒤에 지구 지질 시대 그 화석을 보면 지금 바로 쌓여가고 있는 것들이 핵물질이나 플라스틱이나 콘크리트, 닭뼈들이 쌓여져 있는 게 바로 현재 인류가 살고 있었던 때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다는 얘기죠. 사실 이게 이제 지구 용량 초과일이나 팬데믹 사태 책임이나 인류세라는 이 이야기들이 전반적으로 다 우리 환경의 중요성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뭐 환경의 중요성, 지구 생태계의 중요성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UNDP에서 지속가능 발전 글로벌 목표를 17개를 세운 게 있었죠.
여기에 뭐 사회 문제적인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만 자연 생태계에 관련된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자연 보호에 대한 환경 보호에 대한 움직임, 수자원 보호, 생태계 보호 이런 것들이 바로 인류가 앞으로 자연 생태계를 어떻게 잘 보존하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나가야 될 건가를 제시해주는 이런 글로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자연 생태계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지구를 많이 떠올리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세계 기상학회지에 2010년도에 발표된 그 논문에 게재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아담 니만이라는 아티스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지구상에 인류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존에 꼭 필요한 게 물과 공기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끌어다가 여기 지금 바다도 다 색깔이 없어졌죠. 끌어다 모으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약간 분홍색 거는 바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공기를 합친 양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한 장으로서 자연 생태계의 중요성 또 공기와 물의 중요성을 강조해주는 이런 뜻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좀 그 의심이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게 정말 물이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러나 실제 계산을 해보시면 지구의 직경이 12,756km, 물은 1,390km입니다. 근데 이게 바다의 평균 깊이가 약 3.7km 정도 되고요. 그거를 바다가 면적이 아닌 전 육지 지구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3k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크기가 맞다는 얘기죠. 자, 지구상에는 150만 종의 동물과 50만 종의 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까지만 3천만 종이라고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에도 지리적으로는 좀 작은 나라이긴 합니다만 5만 종이 2018년도에 다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발견되고 있는 새로운 종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제 최근 이슈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바로 뭡니까? 인간과 같이 생각하고 인간과 같이 행동하는 거죠. 자,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가깝게 와닿은 건 언제였냐면 바로 2016년도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게임이었죠. 사실 알파고는 현재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68승 1패로 은퇴를 했는데요. 바로 1패가 이세돌이 한테 진 거죠. 자,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가 있었냐면요. 이세돌이 하루에 밥 3끼 먹고 바둑 뛸 때 쓴 에너지가 20Wh라는 얘기입니다. 자, 알파고의 슈퍼컴퓨터는 바둑을 두면서 이세돌 20Wh 쓰는 동안 20만 kWh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몇 배입니까? 100배, 1000배가 아니죠. 1000만 배의 차이입니다. 바로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이세돌과 게임을 한 겁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우리 시사하는 바가 자연, 인간도 물론 자연의 일부겠지만 자연은 에너지를 가장 적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아주 고효율화된 최적화된 시스템이다. 좀 전에 최재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연에 있는 무수한 진화 발전되어 있는 생명체들로부터 많은 것을 영감을 얻어 배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자연모사 기술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어로는 Nature Inspired Technology. 제가 사실 생체 모방이나 생체 모사를 쓰지 않은 이유는 뭐가 있었냐면, 사실 우리가 모사하려는 대상이 생명체가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 킹제미질이 생명체는 아니죠. 자연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고 배워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자연모사라는 용어를 썼고요. 뭐 우리 생태 모방에서도 거의 같은 정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자연 생태계의 기본 구조 원리 메커니즘에서 영감을 얻어 공학적으로 응용해서 에너지 자원 환경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고 고부가 가치 새로운 신시장을 창출한 혁신적인 융합 기술이다.
좀 전에 많은 말씀을 하셨죠. 흰개미집도 말씀하셨고, 혹동그레, 박대환 수영복 등등 많은 것들이 대부분, 많은 부분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재료를 또 효율적으로 쓰는 이런 게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생태모방, 우리 최재춘 교수님께서는 의생학이라고 하는, 용어로도 쓰고 있고요. 또 청색기술이라고도 쓰고 있고요. 생체 모방 또는 생물 모방이라는 용어로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생태 모방 기술에 대해서 사실은, 최재천 교수님께서 국립생태원의 원장님을 하실 때 이 생태 모방 기술에 대해서 이제 자리를 잡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아주 뜻있는 보고서를 하나 발간을 했습니다. 국립생태원에서. 이게 이제 FBEI라고 하는 이제 미국 경제성 분석 전문기관의 의뢰로 해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바로 자연에서 힘들어든 생태 모방 기술이 2035년에 76주의 시장과 65만 개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분야의 발전 지수를 나타내는 다빈치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에 8배까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 보고서에서 시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 모방이 GDP에 미치는 영향이 2%에서 앞으로 더 많이 심각해지게 높아질 거다. 6%까지 올라갈 거다. 또한 생태 모방 기술이 환경에 관련된 부담금을 많이 감소시켜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한 결과 보고서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35년에는 1.5조 원 정도 될 거다. 그리고 2055년에는 50년에는 그보다도 훨씬 3배 이상 커지는 4.6조 원까지 달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 모방이나 자연 모사나 또는 생물 모방 이런 용어의 같은 맥락에서 청색 기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청색 기술 발전을 위한 촉진 법안이 작년에 법안이 제안되었다가 사실 작년에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통과가 되고 하면 이 분야에 많은 더 투자와 또 연구개발 관심이 높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모사 기술, 또 생태 모방 기술, 생체 모방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는 앞서도 우리 최재춘 교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또 그 몇 가지 사례를 더 보여드리면 이 벌집 구조는 한입품 구조라고 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요즘 이런 이 타이어가 무슨 타이어냐면 에어리스 타이어입니다. 그러니까 펑크가 나지 않는 타이어. 이런 한입품 구조를 가지고 탄성을 유지하고 또 울퉁불퉁한 도로도 잘 다닐 수 있는 이런 데에도 적용하고 있는 국내에서 디자인한 겁니다. 국내 유수의 타이어 회사에서 이미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시장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국내 모 타이어 회사에서 이게 이제 디자인 대상을 받은 타이어입니다. 요게 지금 보면 타이어의 이 무늬 하나하나가 바로 보로노이 패턴, 자연계에 있는 보로노이 패턴을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보로노이 패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린의 이런 무늬나 그 다음에 이제 주상절리의 그런 각 패턴 그런 것들이 다 보로노이 패턴으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런 상어 피부를 모사한 샤클리 필름, 요게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이 붙지 않는다고 그래서 많이 병원 등에 사용도 하고 있고요. 이런 비행기에 붙여서 유체 저항을 줄이는, 공기 저항을 줄이는 데도 쓰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해바라기 씨앗의 이런 패턴을 태양열 발전 시스템에 응용을 해서 효율을 높이는 거. 자동차도 아까 예시에 나왔죠. 고속전출도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나방눈 효과라고 해서 유리판에 반사가 되지 않는, 나방눈은 반사가 되지 않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자연모사 기술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거 개코도마뱀 예시도 아까 보여드렸고요. 부처 과제로서 지금 뒤에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간에 보면 그 자연 생태계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과학기술 발전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얘기죠. 또 산업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 파괴, 기후변화가 더욱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소 좀 더디게 가더라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과학기술 혁신 체계가 필요한 때가 됐다. 이런 측면에서 탄소 중립 사회에서 자연모사 기술이 시대적 재해석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어찌 보면 지속적인 기술 발전,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가 뭐 지구에 46억 년, 또 생물체가 나타난 38억 년 동안 진화 발전되어 온 거를 우리가 보고 또 영감을 얻고 그거를 응용함으로써 이런 탄소 중립 사회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바이오미미크라이에서도 이런 카본에 관련된 카본 중립을 위해서 어떤 자연모사 기술들이 있을 거냐를 이제 발표한 레포트가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그 생체 모방 이런 자연모사 기술들이 카본의 발자국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연소나 이런 걸 통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저감시켜 줄 수 있고, 또 탄소 자체를 가지고 또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서 또 활용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조류 중에 다시마가 파도에 휩쓸려서 움직이는 이런 걸로 모사해서 에너지를 수확하는 거. 또는 고등어 떼들, 또 여러 가지 물고기가 떼지어서 움직이는 것들을 모사해서 이렇게 풍력 발전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등등의 기술들이 실제로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태모방 환경오염 관리 기술 개발이 2019년도에 시작이 됐죠. 그때 이제 생물 기능 모방 프로그램으로서 8개 과제, 그리고 브릿지 프로그램, 바로 그 실용화에 가깝게 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6개 과제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마 내일 모레 또 이 중에 몇 개는 또 소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연구자들이 지금 자영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아까 좀 전에 최교천 교수님 소개했던 그 도토리 거위벌레라는 거를 응용한 과제를 마침 제가 사용종류 매립지 안정을 위한 생태모방 확대용 굴착공모법에 의한 응용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국내 출연연구소 중에 그 자연모사나 또는 생태모방, 생물모방이라는 이름으로서 연구실을 가지고 있는 데가 우리 한국기계연구원이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그간에 제가 한 2005년도부터 아까 위스에서도 2006년 그 이후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시작한 게 200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관심 있었던 연잎 표면을 보사해서 자기세전 표면과 또 초발수 표면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2012년 국가 녹색교실 대상으로 받은 적이 있었고요. 또 나방눈을 보사한 무반사유를 만들어서 2012년 우수성과 백선, 또 달팽이관의 소리를 감지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완전히 시킨 인공화학 개발에 기술 개발한 게 2015년도에 우수성과 등등에 선정이 됐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를 연구한다는 게 남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관심을 끌을 수 있는 연구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대상이나 또는 우수상과에도 선정된 이유가 일단은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이게 재미있는 분야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선정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 이제 도토리거벌레 확봉 드릴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드리고요. 또 최근에 사막의 딱정벌레나 또는 이끼를 모사한 고유일 채습기, 그리고 또 3D 프린팅으로서 우리 인체 피부에 직접 프린팅할 수 있는 프린터들을 개발한 게 우리 연구실에서 해왔던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용종류 매립지 안정을 위한 생태모방 합동용 굴착 공법 개발이라는 게 이제 그 브릿지 사업 중에 하나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 도토리 거위벌레라는 게 도토리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를 넓히는 기작을 합니다. 또 나무 가지를 잘라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어디다 응용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쓰레기 매립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종료 매립지라는 거는 이게 더 이상 갖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곳인데 이거를
이제 국토가 작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불착을 해서 다시 소각할 거 소각하고 매립할 거 다시 매립하고 함으로써 스페이스를 공간을 다시 더 확보를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악취를 제거하고 하는데 이 메커니즘에 튜브를 받고 그 안에를 넓혀주고 함으로써 효과적인 이런 안정화 공법의 이 기작을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저는 최근에는 쓰레기 매립지 가서 실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법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 이 자연에 있는 도토리 거위벌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 실에서 또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생태 모방 휴대용 물수압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모아서 우리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생존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하늘 우물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별칭을 써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연에 있는 이끼나 사막 딱정벌레, 그 다음에 뭐 나방눈 이런 것들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끼의 기본 구조로 물을 잘 흡수하고 복합 패턴으로 물을 잘 굴러 떨어지게 하고 이런 등등의 연구를 통해서 하루에 2리터의 생존수를 공기 중에서 빨아낼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뭐 짧은 시간입니다만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인류세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연모사 기술, 그 다음 생태모방 기술, 또 우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 등등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속가능한 혁신적 환경기술이 뭐 다른 데서도 우리가 답을 많이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연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에 이런 책을 하나 좀 썼고요. 또 요즘은 이걸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국제 청색 경제 포럼을 3년 전에 개최한 바가 있었죠. 이런 데서 이런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나중에 아마 디스커션 시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질문이나 또 궁금한 사항을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혁신적인 환경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강연 고맙습니다. 위원님 접속 유지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청중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마지막 발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태 모방 기술 사업화 사례라는 주제로 호모 미미쿠스 김선중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호모미미쿠스의 대표이사 김선중입니다. 앞에 초청 강연하고 기조 강연에서 생태 모방 기술이 지속 가능성 유지와 그리고 그린 비즈니스에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이고 어떻게 하면 고부가가치를 여기서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견을 들었습니다. 먼저 이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산학적 설계 인공지능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아마도 제게 이제 사업화 사례, 생태모방의 사업화 사례를 주제로 맡겨주신 이유가, 저희가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생태모방을 주제로 이제 제조기업 그리고 디자인 기업들하고 다방면으로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초청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최재천 교수님께서 이제 생태모방은 자연에서 적응을 거친 이제 최적화된 아이디어들을 이제 먼저 줍는 것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호모미미쿠스는 이렇게 이제 해외나 국내에서 많이 연구된 생물이나 생태 지식들을 빅데이터로 구축해서 이제 먼저 줍는 걸 도와주는 기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하고 한국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빅데이터를 아이디어나 나사 등에 이제 제공을 하거나, 그리고 유럽이나 한국에서는 컨설팅하고 이제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모방 사례들하고 그리고 300만여 종의 타겟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10억 번 이상의 생물의 메커니즘, 화합물, 이제 행동 특성 정보 등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 교육하고 이제 컨설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모방을 이제 설계,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이제 실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론, 트리즈라든지 되게 다양한 공학적 문제 해결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 해결 방법론들하고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것이라면 오랜 진화 과정 중에 적응을 거친 이 생물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생태모방 설계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이제 컴퓨팅 자원을 활용을 해서 계산학적으로 솔루션 탐색을 쉽게 해주는 것이고요. 이런 생태모방 접근 방법이 다른 트리즈라든지 다른 솔루션 스페이스를 넓혀주는 일반적인 설계 방법론들하고 차별화되는 특성을 꼽으라고 한다면 앞에 연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제 그린 비즈니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그리고 ESG 이슈하고 결부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유럽, 프랑스, 독일,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탄소 중립, 넷제로 프로젝트에서 이런 ESG 이슈로 생태 모방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실의 지원을 받아서 생태 모방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맡게 된 주제는 아무래도 생태모방의 시장 그리고 사업화 사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먼저 제가 사용한 이제 시장 분석 자료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장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아래에 보이는 이 최신 자료들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생태모방 산업군이라고 특정해서 시장 분석 보고서가 나온 것은 크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계공학, 그리고 의학, 그리고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리고 소재공학 등등을 생태모방 산업군으로 정해서 그 산업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출로 이제 시장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보고서들이 출판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자료들을 읽어보시면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시장을 어떻게 조망할 수 있을지를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번 강연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사전 질문지를 받아보고 이제 구체적으로 생태모방을 수행하려고 하셨던 기업들, 그리고 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 보여드린 그 세 가지 시장 분석 보고서는 아무래도 이제 매출 등을 기준으로 시장 동향을 예측하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실제 현업에서 기술 사업화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걸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은 사실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오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 호모미미쿠스를 비롯해서 영국의 바이오미미크리 이노베이션 랩이라는 기관하고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미미크리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미국의 바이오미미크리 인스티튜트를 포함한 그런 기관들이 실제 생태모방 산업, 이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분석하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보이는 이런 글로벌 대기업이나 큰 연구소들로부터 인터뷰를 수행하고 여기서 이제 현장의 어려움을 이제 포집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요. 오늘 사용해드릴 자료는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그 시장 분석 자료하고 그리고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그 인사이트 이걸 가지고 시장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생태모방 산업의 에코시스템은 사실 이 네 가지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결부된 그런 생태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시장 규모를 대충 예측을 할 때 이제 생태모방의 범주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 규모가 조금씩 다르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사업을 하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항상 자본, 이 투자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자기의 아이템, 그리고 이 시장을 설명할 때 시장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사실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한국에서는 특히 투자자들이 이제 생태모방 산업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산업과 시장을 이해시키고 이걸 설득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아마 다들 보내셨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설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단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생태모방 시장은 말씀드렸듯이 범주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규모는 달라지지만 보통 성장률은 연평균 6%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생태모방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점은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에서는 이제 클린텍 그리고 지속 가능 기술들에 대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 20%대로 투자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시는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도 클린텍이나 지속 가능 기술로 가지고 계신 제품이나 기술을 스토리텔링을 하시면 아마 투자 받는데 훨씬 더 어드밴티지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내 투자 시장도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서 점점 더 이제 클린테크나 지속 가능 기술, 생태모방을 통한 지속 가능 기술의 투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생태모방 기술의 원천 기술의 분야가 어떻게 포진해 있는지 보면 주로 이제 엔지니어링, 소재나 바이오 엔지니어링, 그리고 로보틱스, 그리고 기계부품 산업에 포진이 많이 돼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제 사업화가 돼서 제품화까지 완료된 사례들을 조사해 보면 역시 환경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제조 그리고 소재 분야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태모방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대기업이나 투자사들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저희도 최근에 이제 아까 최재청 교수님이 자동차 부품 회사의 프로젝트를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들하고 이제 컨설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특히 제조 분야에서도 이제 생태모방을 통한 제품화, 사업화에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탑 10가지의 이제 기술 사업화 사례들의 대표 사례들을 제가 이후에 소개를 드릴 텐데요. 그거에 앞서서 에코시스템을 좀 더 들여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모방 산업의 에코시스템에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태모방 기술에만 전담하는 투자사가 있을 정도로 이 에코시스템이 점점 더 강화되고 강건성을 갖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에코시스템을 요약을 해보면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것과 같은 이 4개의 이해관계자들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연구 및 교육, 한국기계연구원과 국립생태원 같은 이제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 입장에서는 이제 성능이나 재료나 소재의 성능 검증 평가, 그리고 시제품 개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아마 이제 실제로 기술 사업화를 완료를 해서 이제 매출을 통해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이제 실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생태후방 산업에는 역시 전방후방 산업이 존재하고 여기에는 되게 많은 컨설팅 회사들과 그리고 저희 같이 생태모방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이제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사업화를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건 당연히 자본, 이제 투자사겠죠. 그래서 사업화를 위한 민간 자본이 구축이 돼 있고, 그리고 이들이 IPO나 M&A를 통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들을 실제 대기업이 상품화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형태로 이 이해관계자들의 관계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약 45% 정도가 이제 기술 성숙도자들이 조직적으로 융합된 형태로 이제 기술 사업화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45% 정도가 실험실에서 잠자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글로벌 바이오미미크리 네트워크에서 이제 이 45%를 어떻게 하면 기술 사업화 완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TRL 6에서 9단계까지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고민을 해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 발표 마지막에 저희가 한 가지 솔루션으로서 이제 영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국내 상황을 보면 국내에서는 이제 TRL1부터 이제 실제 사업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공공 인프라, 공공 지원 기관들이 굉장히 분할돼서 포진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김원두 박사님께서 이제 국회 청색기술개발촉진법에 대해서 소개를 주셨는데, 작년에 이제 국회 속기록으로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이 법안이 사실상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된 이유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이제 기존 법률과 기존 지원기관들의 이제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해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일단 보류가 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 강연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주신 사전 질문지를 보면 사실 이렇게 파편적으로 분할된 이제 지원 기관이나 시스템들의 한계 때문에 생태호방 기술 사업화가 어렵다, 여기서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많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취합해서 이제 올해 다시 이 청색기술개발촉진법이 다시 시도가 된다고 하니까 이때 이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해외 입장에서는 역시 비슷한 애로사항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TRL1부터 이제 실제 사업화가 일어나기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데스밸리가 다른 사업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생태모방에서의 데스밸리는 이 TRL4부터 TRL6 사이까지 실제 양산 가능한 설계로 이제 개발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아까 앞서서 생태모방 그 디자인 설계 방법론의 특징을 소개를 드렸었는데, 사실 생물 생태 사례를 탐색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그리고 TRL 5단계까지 와서도 다시 생물 생태 사례를 탐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 방법론의 특수성은 당연히 내가 몰랐던 생물 사례들을 어떻게 하면 잘 찾을 수 있을까가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기존 감춰져 있는 생물 사례들을 찾아내는 것이 여기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화 사례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TRL 6부터 9 사이의 사례들을 최대한 뽑아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칼스루의 영소에서 개발한 이 흰색 안료 사례인데, 사이퍼킬러스라는 딱정벌레의 소재를 페인트로 개발한 사례입니다. 티타늄 다이옥사이드로 주로 이 흰색을 내는 페인트를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티타늄 다이옥사이드가 혹시라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지적이 돼서 이제 티타늄 다이옥사이드를
생분해 가능한 물질로 대체할 수 없을까? 여기서부터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것은 결국 만들어진 페인트가 실제 딱정벌레 소재가 아닌 이제 이 딱정벌레가 가지고 있는 빛을 산란시킬 수 있는 이 유사 구조를 이제 셀룰로스로 다시 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자연의 사례, 아까 최주청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자연에 있는 솔루션을 인간의 방법으로 재해석하고 더 발전시켜서 실제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서 사업화를 성공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것이 사실 생태 모방을 통해서 먼저 발견된 아이디어들은 제조 가능성, manufacturability가 떨어지는 아이디어의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에서는 자연의 입장에서 진화가 됐지 우리가 만들 제품을 위해서 진화가 되진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이제 바꾸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제조 가능한 것으로 발전시키는 이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비춰봤을 때 아까 연잎의 초소수성 코팅제 말씀을 사례로 주셨었는데 이 STO의 사례도 사실 이 연잎 구조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를 실제 제품화하기에는 당연히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코팅제가 쉽게 그 초소수성 특징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STO도 이 연잎이 가지고 있는 이 나노 구조를 유사 구조를 가진 다른 소재로 대체해서 이제 모방을 해서 새롭게 재해석한 제품을 이렇게 페인트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페스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교육 사업에서 페스토랑 유럽 시장에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제 페스토의 아까 코끼리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카멜레온의 이제 혀를 모방한 이런 그리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 자동화 설비에 비정형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를 쉽게 이송할 수 있도록 개발한 이제 그리퍼를 제품화해서 사업화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에어버스에서는 A320, 이 항공기의 경량 구조를 개발을 해서 이제 파티션이 가지고 있던 이 무게가 사실 굉장히 무거워서 이제 항공기 무게의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파티션의 구조를 경량 구조로 바꿔서 이제 자연 모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최근에 이제 발전된 금속 3D 프린팅 기술이 같이 융합이 돼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모범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 외에도 이제 살비니아, 이제 생이가래를 이용한 선박 코팅제가 이제 함부르크에 있는 에어코트에서 개발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제 에어코트 같은 경우에는 연구실하고 그리고 나나우스 shipping하고 그리고 PPG라는 글로벌 이제 소재 기업 그리고 shipping은 이제 물류 기업 이 합심을 해서 하나의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EU로부터 이제 연구개발비를 받은 굉장히 규모가 큰 이제 사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는 이제 연구실들과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합심을 해서 공동 투자를 하는 형태로 기술 개발을 하는 이런 생태모방 기술 사업화 성공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실제 알고리즘의 형태로 개발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이제 영상 흔들림 처리 알고리즘인데, 점핑 스파이더라는 깡총거미가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먹이를 빠르게 포착을 해서 먹이를 낚아채서 사냥을 하는 그런 방식을 모방한 이제 영상 흔들림 보정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에 이제 흔들림을 보정하는 데 사용하는 알고리즘으로 생태 모방이 활용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나사 같은 경우에는 고화질 야간 촬영 카메라, 이 항공기에 실린 이제 망원경의 센서를 이제 나방 눈을 모방해서 만들기도 했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실리콘 소자에 이 나방 눈이 가지고 있는 이제 콘 구조를 모방해서 결합시키는 형태로 이제 재해석해서 실제 제품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소개해드린 사례들은 아마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대기업들이 같이 껴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그런 프로젝트인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은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생태 모방을 실제로 사업화해본 기업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해본 결과 사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제일 큰 어려움이 자본 공급이었다라는 응답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본 공급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업이 가져야 되는 리스크, 기업이 져야 되는 리스크가 커서 생태 모방으로 기술 혁신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진행되던 프로젝트가 실제 기술 제품화되는 데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요. 결국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나 투자사를 좋은 지표로 설득을 하고 그리고 데스밸리를 이런 자본으로 극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산업의 에코시스템이 갖는 강건성을 향상시켜야지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혁신을 할 의지가 높아지고 그리고 정부나 그리고 투자사 입장에서는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군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투자사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을 한 곳에 자본을 투자함으로써 거기서 얻는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강건성, 이미 기업에서는 당연히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겁니다. 가지고 있는 자원 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내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경고성이나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저희를 포함한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수행을 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영국에서 이 산업 에코시스템을 민간 차원에서 이제 개발하는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껴 있는데 쉽게 요약을 하면 이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나다투르라는 영국 기반의 큰 투자사하고 같이 이제 좀 컨소시엄을 꾸려서 이런 구축 사례를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사례가 아주 완벽한 정답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그리고 정부기관 그리고 민간 연구소들 그리고 기업 그리고 민간 투자사가 같이 모여서 기존의 45%의 잠자고 있는 연구 사례들, 사업화되지 못한 사례들을 실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요 기반의 기술 개발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한 가지의 대안으로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기업하고 다른 기업들은 이제 시장에 빅데이터를 제공하거나 혹은 실제 기술 사업화를 하는 그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국에 존재하는 이제 바이오미미크리 이노베이션 랩하고 그리고 다른 영국 소재 대학교들에서는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생태모방 연구 사례들을 기업에 기술 이전하는 형태로 이제 이득을 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본 공급을 해주는 대신 이제 투자 회수를 할 수 있는 이제 매력적인 조건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네 개의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뭉쳐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영국 정부에서는 사이언스 슈퍼파워라고 해서 이제 팬데믹 상황 이후에 과학기술을 다시 부흥을 시켜서 이제 산업 창출을 하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데 이 정부의 흐름에 발맞춰서 이제 이런 형태의 에코시스템으로 생태모방에 존재하고 있는 이 지난한 힘든 이 데스밸리를 극복해보자라는 취지로 이런 형태의 솔루션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정부나 이제 공공 인프라가 이런 형태의 유기적인 상황을 띌 수 있으면 당연히 투자자도 투자를 할 의향이 생기고
민간 기업도 도전적으로 생태 모방의 기술 사업화를 할 그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추후에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제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응대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진행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또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태 모방 기술 사업화 사례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호모 미미쿠스 김선중 대표님의 강연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로 기조 강연자 두 분과 함께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겠는데요. 먼저 참여해주신 국민 청중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청중분들께서는요, 카메라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호명되시는 분들은 가볍게 손인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에코프렌즈 김하늘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에코프렌즈 김예진님 접속해 계십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에코프렌즈 임미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경 R&D 배심원단 양이든님 접속해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K1 에코텍 김기팔님 소개해 드립니다. 어디 계신가?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넥스트 E&M 최기훈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퓨리바이드 주식회사 김건엽님 소개해 드립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스트 김경섭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시청하시면서 해당 주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남겨주신 분들이나 이번 웨비나에 대해서 소감을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는 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소정의 경품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의견을 남겨주실 때는요, 사전 등록하신 본인의 소속과 이름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김완두 연구위원님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생태 모방 기술 전반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렌즈 김하늘님의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이후에 김예진님, 임미나님, 양이든님 순서로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김하늘님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예,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김완두 연구위원님께 궁금한 사항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학생 서포터즈 에코프렌즈의 김하늘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생태 모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일자리가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인 직업이나 직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요. 우선 네. 멋진 자료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네. 공유를 한번 해드릴 건데요. 화면 공유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요 지금 자료가요. 지금 PDF로 되어 있는 건데, 국립생태원에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2020년 10월, 1년 전에 만든 자료인데요. 자연과 경제의 연계,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향성, 이 생태 모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답을 드리기에 앞서 이걸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 질문하시는 분도 그렇고, 나머지 다른 분들도 아마 이 자료를 먼저 좀 보시면 질문하신 내용들의 답이 여기 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는 제목은 자연과 경제의 연계,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태 모방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FBEI라고 하는 그 기관이 미국에 있는 그 경제 분석 기관인데요. 여기에서 세계적인 생태 모방 기술 전반적인 것도 이 사람들이 분석을 많이 했고요. 작년에 1년 전에 우리나라 현황을 지금 분석을 한 겁니다. 사실 제가
제시했던 그 수치들이 다 여기 레포트에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상세하게 좀 드리면, 여기 보면 이제 연구 목적이 국립생태원이 FBEI라는 데다가 했고요. 생태 모방의 진행 상황, 우리나라의 생태 모방 적용 사례, 그 다음에 한국의 대중, 그 다음에 투자자 인식평가 이런 등등 전반적인 걸 얘기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빈치 지수라는 건 뭐냐면 이 생태 모방 공학의 전반적인 연구 투자가 얼마가 되어 있고 또 논문이 얼마나 나와 있고 특허가 얼마나 나와 있고 이런 걸 수치화해서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변화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한 8배 정도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논문도 그렇고 특허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사례들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답이 여기에 딱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걸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면 경제적 잠재력 및 환경 효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부문에 영향을 끼칠 거냐 이런 분석 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농업, 임업, 그다음에 매니팩처링 이제 제조업이죠. 그다음에 광산업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전기, 그다음에 건설, 서비스업 등등이 있고요. 이렇게 GDP에 끼치는 영향, 일자리도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마침. 여기 보시니까 농업, 임업, 뭐 어업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이 생태 모방에 관련돼서 뭐 이게 사우전이니까 84,000개 정도.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이제 매니팩처링 제조업이죠. 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 또는 우리 김선중 대표님 말씀하신 것 등등 전반적인 뭔가를 생태 모방 공학을 통해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고 시스템에 적용하거나 재료에 적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관여하는 사람들 숫자가 26만 명.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 뭐 24만 4천 명. 이런 정도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상당히 그 광범위하게 여러 산업 분야에 다 해당이 되고, 이 말이 그냥 서비스라고만 했지 사실 이 서비스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많은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농업, 임업, 광업, 채석,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 아마 이 자료를 그 기술원에서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네. 생태원에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보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거 PDF도 공유가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뭐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생태원을 통해서 바로 공유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답이 네. 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두 번째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그 사전에 자료와 교수님 강연을 통해서 예, 예. 그 주요 기술 개발 현황에 실내 공기 오염 저감 장치와 그 매립지 사용 종료 매립지 관련 기술 또 하늘 우물 프로젝트를 보았는데요. 네. 또 다른 분야에서 주요 기술 개발 현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더 궁금합니다. 예, 요것도 제가 공유를 해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요거를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여유가 없어서 그냥 스킵을 좀 하고 넘어갔는데요. 보이시죠? 리스트 보이시나요? 아니요, 아직이요. 잠깐만요. 화면 공유. 지금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 시작했던 환경오염 관리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이게 생물 기반 기능 모방이 8개, 브릿지가 6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오염물질 검출하는 것도 있고요. 공기정화 식물 구조 광합성 배사 시스템, 실내 공기 오염 저감 장치 이게 아마 내일이나 모레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딱종새우의 충격파 발생 장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한우물, 그 다음에 수질 정화 시스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라만 검출기도 있고요. 오른쪽에 브릿지 사업을 보면 이게 이제 토양이 되는 거죠. 그 생체 모방 기반의 광산 지역 산성토 복원, 지속가능한 산성화 방지 기술 개발. 그 다음에 뭐 측정기도 있고요. 여기 보면 중금속 화합물 수계 내 멀티 센싱 플랫폼도 있고요. 이런 기술들이 다양한 것들이 수질 토양에 관련된 것들도 많은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좀 되셨습니까? 네. 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요. 두 번째 질문자 에코프렌즈 김예지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포터즈 김예지입니다. 앞에 분 질문이랑 상당히 많이 비슷하다고 네, 생각이 예. 되는데, 2035년까지 생태모방 기술에서 약 76조 원, 6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이 질문은 아마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자료로 아마 답이 됐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오히려 또 질문이 또 있으시잖아요. 설명을 다시 더 구체적으로 더 드릴까요? 아까 사실 그 생태원 자료 가지고 이 설명들은 어느 정도 됐는데 잠깐 다시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제가 공유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자료가. 네. 생태 모방이 GDP에 미치는 영향 효과에서 35년에 76조, 그 다음에 뭐 일자리가 아까 65만 개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 전반적인 거로부터 바탕을 해서 이 생태 모방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이제 뽑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의 우리 GDP의 몇 프로를 우리가 이 생태 보관 기술이 기여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35년은 1에서 5%, 그다음에 50년까지는 3에서 15%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 다른 나라, 미국이나 세계 전반적인 것도 이렇게 예측한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들로서도 참고를 해보면 이 정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이 정도로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생태모방 기술은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가진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이러한 높은 경제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예, 지금 요 화면은 보이시죠? 네. 여기에 보시면 예를 들면 흰개미집을 모사한 건축물의 에너지 저감 90%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흰개미집을 모사한 이런 그 짐바브웨에 있는 이스트게이트 센터인 경우에 냉난방 시스템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짐바브웨면은 거의 열대지방이잖아요. 열대지방인에 불구하고 냉방에 쓰이는 에너지, 난방에 쓰이는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연 대류, 흰개미집에서 영감을 얻은 자연 대류 방법으로서 여기를 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죠. 이만한 경제성 높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혹등고래 모상 팬이 이제 이게 아마 국내 엘사에서 곧 나옵니다. 이미 나온 것도 일부 있고요. 소음이 저감하고 소비 전력이 10%가 저감이 됐다. 그럼 전기세 10% 적게 내는 거죠. 말 그대로. 경제성이 뛰어난 거죠. 또 뭐 상어, 모사, 수영복. 지금은 이게 그 전문 선수들은 못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 세계 수영연맹에서 못 입게 되어 있죠. 기술로서 기록을 단축하지 말고 자기 능력으로서 단축하라고 해서 이제 이걸 못 입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어 수영복도 물 저항을 5% 이상 줄이고, 또 이게 아까 비행기에 잠깐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비행기 표면에 이 필름을 붙여가지고 에너지를 굉장히 높였다. 비행기의 에너지라는 건 어마어마 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기름을 100리터를 가지고, 뭐, 이를테면 100km를 날아갈 수 있는 거를 10km를 더 날아간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큰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성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바로 자연모사 기술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큰 원인 중에 하나죠. 예. 이 네, 정도 많은 도움 됐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에코프렌즈 임미나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포터즈 에코이너스의 임미나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태 모방 기술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대표적으로 생태 모방 기술이 이끄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예, 이거 길게 설명하자면 10분 이상 걸릴 텐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게 바로 다른 분야 잘하는 데가 생태 모방도 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최재천 교수님께서 미국의 위스라는 인스티튜트 말씀하셨죠? 거기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투자해서 많은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또, 유럽이, 영국, 독일, 이제 그 메인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 제가 그냥 예시로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최희천 교수님 보여주신 그 천장에 붙여놓은 거 사람 몸무게로 매달고 있었던 개코도마뱀 붙인 거 있었잖아요. 접착제. 그거가 독일의 킬 대학이라는 데서 생물학과 교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제가 그 대학교에 몇 달 있어 봤는데요. 그 대학교의 지하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박물관에 가면 생물들의 표본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우리나라 국립생물자원과보다 더 많아요. 한 대학에서. 그런 걸 보고 이제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우리가 참 따라가기가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만, 유럽의 특히 영국, 독일, 또 앞서가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중국에서 또 많은 투자를 해서 많은 연구자, 우리보다 한 100배 이상 연구자들이 이 분야 연구하는 사람들이 저희들보다는 한 100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세계적인 강국들이 이 분야도 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 추가 질문이 하나 더 있던데요. 우리나라의 생태공학 기술 수준 관련 수준은 얼마나 될까? 아, 네네. 내가 이 슬라이드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렸는데, 보이시나요? 네네. 우리나라의 자연모사 기술에 대해서 제가 항상 그 세미나 강연할 때마다 항상 써먹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거북선이죠. 이순신 장군의 작품인 거북선이죠. 거북선이 바로 거북이와 상상 속의 국물인 용과 고슴도치를 모사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이죠. 문화유산이라기보다 우리 선조들이 만든 자연모사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여기 한글에 있습니다. 한글이 바로 생태모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연모사라고 표현하기는 아주 적합한 우리의 그 문화유산이죠. 뭡니까? 자음이 우리의 발음기관을 모사했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모사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핸드폰에 키인 하려면 다 요게 없으면 못하죠. 이렇듯이 우리나라의 자연모사 기술은 세계 가장 앞서 있다. 이게 뭡니까? 비행기 비거라고 하는 행글라이더 같은 건데요. 외국보다 서양보다 300년 앞섰습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 다 보셨죠? 오징어 게임의 이 게임 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오징어에서 나왔죠. 오징어가 이 세상에 없었으면 이 게임이 안 나왔고 오징어 게임 세계 1등 못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우리나라의 수준이 사실은 뭐 현재 조금은 뒤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앞선 첨단을 걷고 있는 자연모사 기술이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준이 상당히 아까 김선중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김선중 사장님 같은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없어요. 이제 세계 1등하는 기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세계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는 충분히 갖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답이 감사합니다. 되셨겠죠? 예. 네, 고맙습니다. 이번 웨비나에 대해 관심이 아주 뜨거운 것 같은데요.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고요. 코멘트도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양이드님부터는요, 질문 한 가지씩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네 번째 질문자 환경 R&D 배심원단 양이드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산업기술원 배심원단 양희진입니다. 네, 질문 드릴게요. 생태 보관 기술을 우리 국민들에게 더 확산하고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바로 오늘 같은 행사를 자주 해야 되겠죠. 오늘 같은 행사를 자주 해야 될 거고요. 오늘 초청 강연부터 제가 강연한 거 또는 김선준 대표님 강연하신 이 얘기 중에 다 답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생태원에서 나온 그 보고서에 보면 지금 질문하신 내용도 답이 거기 다 써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기다가 다 써놨는데요. 여기 아까 진행자분께서 시간이 조금 지금 빠듯한 것 같아서 디테일한 상세한 건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자료에 보면 좋은 말과 권고 사항과 결론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여해주신 청중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김완두 연구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김선중 대표님과 생태모방 R&D 참여 연구진분들 함께 질의응답 시간 진행해 보겠는데요. 김기팔님, 최기훈님, 김건엽님, 김경섭님 순서대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본인이 참여하고 계신 과제명과 소속 그리고 성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K1 에코텍 김기팔님부터 한 가지씩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K1 에코텍의 김기팔입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과제는 효소 생태 모방 촉매 및 여과 필터를 이용한 난분해성 미량 오염 물질 제거 기술 개발이라는 그런 과제를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과제 초기라 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막 성공이 잘 되고 하면 나중에 결국엔 이제 사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사업을 했을 때 이제 저희가 그런 기술들을 좀 더 완성시키고 도움을 받을 만한 컨설턴트나 아니면 기관 이런 것들을 좀 더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생태 모방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게 다른 방법으로 기술 개발한 거랑 사업화의 차이점은 없죠. 그걸 이제 얼마만큼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브랜딩을 잘하고 그걸 고객들이 이제 그걸 실제로 살 그 고객들이 얼마만큼 그 가치를 잘 느낄 것인가 그걸 잘 버무리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요. 아까 강연 앞에 세 개를 통해서 요약을 하면 결국에는 클린테크하고 지속 가능성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에 어떻게 당신의 사용이 환원을 할 수 그 가치를 다시 사회에 환원해 줄 것인가 그걸 잘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ESG 이슈에 이제 환경 이 이슈하고 같이 결부를 시키면 지금 한국의 투자사나 글로벌리 활동하고 있는 해외 투자사들에게도 훨씬 더 그 스토리가 잘 먹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호모미미쿠스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해외에 존재하는 바이오미미크리 전문 컨설팅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구글링을 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디자인 컨설팅 회사들도 아마도 이런 클린테크 기술을 고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데 아마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넥스트 E&M 최기훈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류 정기적 시놉스를 자연모사한 정류 고분자 전해질 양산 공정 및 이를 이용한 고성능의 정류 전기투석 탈용 기술을 개발 중에 있는 주식회사 넥스트 E&M의 대표 최기훈입니다. 일반적으로 생태모방 기술들은 성능면에서는 좀 우수하지만 대부분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화 단계에서 제가 무너지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봐왔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연꽃잎을 모사한 초발수 구조라든가 나방문을 뭐 모사한 무반사 필름 등 같은 경우에도 표면에 있는 나노 마이크로 구조가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상용화 단계에서 보통 실패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기술도 사실은 뭐 성능 면에서는 그 어떠한 고분자 전해질 기술보다는 우수하지만 사실 이제 신뢰성 문제에 지금 현재 부딪혀서 지금 현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혹시 국내에서라든가 해외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제품화된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말씀해주신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생태 모방 이제 연구 개발을 연구하는 그런 생태 모방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다뤄진 주제였습니다. 말씀해주신 문제가 왜 발생을 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짚어보면 결국에는 자연에는 자연의 방법이 따로 있고 인간에게는 인간의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방법이 불일치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사례들은 사실 자연에서 그 조건에 맞춰서 적응을 해온 과정으로 진화를 한 것이고 인간이 만든 제품은 사용하고 있는 제조 기술들 이걸 가지고 진화해온 또 다른 진화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에 있는 소재, 처음에 포착한 이걸 이용을 하면 좋은 성능을 가진 제품을 만들 수 있겠다. 이 처음 아이디어 소스를 가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그 연잎을 모사한 초발수 구조 같은 경우에는 STO에서 이제 개발한 사례를 비춰보면 아까 제 발표 자료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박테리아를 가지고 이제 반도체 클린룸을 설계하는 그 설계 사례를 이제 표로 보여드렸었고 그걸 이제 녹화된 영상 강연 녹화 자료를 다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걸 보시면 이제 처음에 발견한 자연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제품화, 이제 manufacturability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변형을 했는지 그 과정을 그 표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자연에서 발견한 그런 소재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 기술 방법으로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연립이 가지고 있는 그 초발수성하고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례들로부터 영감을 받는 자세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생태모방의 그 기술 TRL 지도를 보면 중간에 생태모방 사례를 탐색하는 게 TRL5에서 갑자기 뻥튀기를 하는 걸 도표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 결국 이런 사례를 다시 찾아야 되는 문제도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그 자료를 통해서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그런 사례들에 봉착하고 그럴 경우에 항상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아니면 우리의 방법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항상 탐색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이제 그런 방법으로 STO처럼 실제 제품화 가능한 것으로 이제 설계를 조금 바꾼 양산 설계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환하는 그런 과정을 수행을 하시면 제품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답변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 질문은 한 가지씩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퓨리바이드 주식회사 김건엽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다이오차 기반 생물 모방 다기능 유기협착제를 이용한 합해수 고도 처리 공정을 개발하고 있는 퓨리바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건엽이라고 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의 경우 세미나나 엑스포 등으로 생태 모방 기술과 관련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국내에서도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생태 모방만을 가지고 이제 엑스포를 하는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각자 속해 있는 분야에
제품에서 각자 타겟팅을 하고 있는 제품이 소속된 그 제품군에서 하고 있는 이제 엑스포를 타겟팅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해외에서는 지금 독일의 하노버 메세나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자연모방 전문 바이오밈 엑스포라는 엑스포가 이제 개최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클린텍들의 이제 엑스포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유럽에서는 생태모방을 전문적으로 하는 투자사가 따로 있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투자사들이 이제 그런 엑스포에 참여를 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 정부하고 파리, 그리고 파리시, 그리고 이제 로레알에서 투자를 해서 이제 바이오밈 엑스포라는 엑스포를 개최하고, 이제 독일의 하노버 메세는 이제 독일 그 인더스트리 4.0의 일환으로 이제 그 하노버 메세 안에 이제 생태모방 그 코너가 이제 따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한국에서는 이런 엑스포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앞으로 이런 전문 엑스포나 오늘 하고 있는 이런 웨비나 같은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연 단위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스트 김경섭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사이스트의 김경섭입니다. 본 연구기관에서는 해파리를 활용하여 생태모방 기술 과제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생태모방 기술 특성상 검증되지 않은 물질을 활용하는데, 사업화를 위해서 물질에 대한 검증 단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 들어가는 것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발표 중에 이제 기술 성숙도의 이제 사업화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이해관계자들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한국에서는 인프라가 그런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런 컨트롤 타워가 만약에 생긴다면, 아까 이제 국회에서 청색기술개발 촉진법 등의 법안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법률적인 그 전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형태가 이제 완성이 된다면, 이제 여기에서 그런 소재의 표준화, 그리고 검증 등의 지원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파리 같은 두 번째 질문에서 이제 해파리 같은 조금 인식이 좋지 않은 생물체들을 어떻게 하면 인식이 좋은 것으로 바꿔서 사업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달팽이 소재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기도 했고, 또 다른 기관은 이제 하마의 땀을 가지고 자외선 차단제하고 이제 벌레 퇴치제, 그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자외선 차단 크림을 새로 개발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제품화가 가능했고 판매가 됐던 이유는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브랜딩이나 스토리텔링에 신경을 썼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파리에 대한 소재를 어느 제품에 사용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품의 이제 브랜딩이나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당연히 인식을 뭐 개선을 하면 훨씬 더 판매가 잘 되는 등의 이득을 얻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이제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생태모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그 고객에게 얼마나 큰 베네핏을 줄 것이냐, 그 밸류를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그 제품에 스토리를 잘 붙이느냐에 이제 귀결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런 스토리텔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여해주신 청중분과 답변해주신 김선중 대표님 고맙습니다. 자, 끝으로 온라인 시청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채팅창을 통해 올려주신 소감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희대 여민경님께서요, 웨비나 시작할 때 오늘 세미나 기대가 됩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또 포항공대 황동수님께서요,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또 클린에코, 아이디 클린에코님께서 자연에서 얻은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오늘 세미나를 통해 자연 속에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는 좋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감 남겨주셨습니다. 자, 소감 올려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생태 모방 기반 환경오염 관리 기술 개발 사업 웨비나의 첫 번째 날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신 연사분들과 질의응답에 함께해 주신 청중분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웨비나를 시청하신 소감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다양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소감을 남겨주실 때는 사전 등록하신 소속과 성함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추후에 사무국에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오후 2시에 시작하는 둘째 날 프로그램에서는요, 생태 모방 R&D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우수 연구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